65만 평의 정도에 대한 이 면적의 크기가 여의도 공원의 2배입니다. 서울 광장의 40배예요. 그리고 남산 정도의 크기예요. 정말 크죠. 그리고 이제 저희 송파 가면 속초노수 정도의 크기인데 이제 이렇게 변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변하면 주변의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겠죠. 자,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용산 전자상가라는 내용인데, 작년 6월에 서울 도시계획과에서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한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개발을 한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연계 전략을 마련한 건데, 실제로 용산 전자상가가 AI 거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1000% 가까이 내어준다는 거고, 이쪽 자체 전체 섹터를 AI 거점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든다는 계획인데, 용산역 바로 뒤쪽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다 동입니다. 전자랜드부터 해서 낮은 상가 총 11개 동을 전부 다 허물고 이제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한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용산 전자상가 하면 이런 모습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진인데, 이때가 1985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양곡 도매시장이 좀 이전을 하면서 처음으로 정부가 이쪽에 전기 전자산업을 육성을 하면서 만들었던 곳이고요. 1990년도 당시에는 개인용 컴퓨터 보급이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됐었죠. 그래서 컴퓨터를 사려면 대부분 용산 전자상가를 가서 구매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가 들어서고 나서는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고 인터넷이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전자상가나 마트 가서 컴퓨터를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웬만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조립을 해서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의 이 낮은 상가 공실률은 7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심지어 다른 상가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었습니다. 거의 다 건물이 비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허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편말로 이 재건축을 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 현재 실제 사진이고, 이 건물이 총 11개 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소유주를 한번 살펴보니까 1,500명이 넘습니다. 하나의 호실로 쪼개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의 건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회사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 다 더해보면 1,500명이 넘습니다. 이게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개발된다는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분거래로 한마디로 저희가 알고 있는 알박기죠. 알박기 형태로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규제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는 이런 복잡한 소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주가 달라져도 서울시가 구상하는 밑그림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직주 근접을 넘어서 오피스와 주거가 적절하게 믹스된 직주 혼잡의 중심으로 개발을 해서 기업을 적극 유치할 거다. 직주 혼잡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직장과 주거가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정말 많이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일하고 바로 옆 동으로 가서 주거를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국내 하이테크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아시아 최대 실리콘밸리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명한 아마존, 구글, 메타, 넷플릭스, 이러한 하이테크 기업들이 한국 지사에 들어오면 이러한 용산에 유치를 시키겠다는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스타트업들을 많이 유치를 시켜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용산도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감도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발표한 로드맵에 실제 있는 조감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용적률을 1000% 준다는 말인데,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실제로 적게는 40층, 많게는 50층까지도 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부는 주거, 일부는 스타트업, 일부는 국내 하이테크 기업을 이제 만든다는 거고, 이 중간에 이제 녹지 공원을 생태계를 만들어서 보행제도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용적률 1000%를 주느냐라고 봤더니, 연면적 30% 이상이 신산업 용도를 의무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상의 녹지 생태 공간을 50%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져 있는 거 제외하고 땅의 전체적으로 50% 이상은
녹지 생태 공간이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건물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다 충족을 했을 때 용적률 1000%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이 신사업이라는 게 뭔가 라고 봤더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핀테크, IoT, 그 다음에 요새 가장 핫하고 있는 뭐 미래항공교통, UAM,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신산업이라고 규정을 짓고, 이게 30% 이상 미래 용도가 의무화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건물이 만약에 50층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30%가 신사업을 반드시 넣어야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고, 이 제로 에너지가 뭐냐, 요새 ESG 건설이라든지 ESG 경영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거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ESG적인 친환경적인 건물을 지어야지만 전체적으로 1000% 이상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봤더니 용산 전자상가가 45,000평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전비창이 15만 평이에요. 그리고 도합하면 20만 평입니다. 무려 20만 평인데, 제가 좀 이따 뒤에 이 비교할 수 있는 평수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어마어마한 평수예요. 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도 천지 개벽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20만 평 전체를 개발을 한다는 건데, 그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분 건수가 코레일이 70%, 당연히 전비창이다 보니까 철도용지라든지 갖고 있는 거고요. 국공용지 우리나라가 이제 30% 갖고 있는 건데, 20만 평이 70%니까 14만 평 코레일 측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차죠. 그래서 이제 코레일이 수거 사업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전문가로 이제 이루어진 NP단 잠불단을 받고, NP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할 때 먼저 어드바이스를 받고 조언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용역들이나 이런 업무적인 결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언제쯤 저희가 착공이 가능할지 체크를 해본다는 이야기인 거고, 저희가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라고 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년, 15년이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개발이 더디게 됐느냐 하고 내용을 좀 알아보니, 코레일이 아까 지분의 70%가 코레일이 갖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드림업이라는 민간 시행사한테 5조의 매각을 합니다. 땅값 플러스 이제 사업권까지 다 넘기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드림업이라는 민간 시행사가 부도가 나요. 근데 이제 코레일 측은 이 5조에서 일부 돈을 땅값으로 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이제 드림업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자금 출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돈을 주고 어떤 일로 하겠다라고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근데 이제 드림업 측도 무슨 소리냐, 이 사업권은 내 거다, 나는 돈은 예상대로 계속 지불할 거다, 계속 소송을 걸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13년도에 대한 기사이고요. 땅값의 2차분을 코레일 측이 반납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승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고를 하고요. 2007년도부터 끊임없이 계속 되다가 11년이 지난 2018년도에 최종적으로 코레일이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분관계에 대해서 코레일이 완전하게 사업권을 다 갖고 온 거고,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코레일 측은 이 땅을 왜 팔았냐? 2015년 이후 8년 동안 적자입니다. 누적 부채가 18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공기업이고 국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이게 기차표를 많이 안 늘리고 있지만, 실제로 수익난 노선은 2개밖에 없고요. 달릴수록 적자라고 합니다. 철도 운임이 12년째 동결이다 보니까 이번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부채가 18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드디어 매각이 가능할까? 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서울시랑 얘기한 끝에는 인허가 인프라 조성이 끝난 뒤에 2026년도 이후에 코레일 측이 이 땅을 팔 예정이라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이 땅을 판다고 하면 코레일 측이 가져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비용 한 6조라고 합니다. 지금 이 땅을 만약에 사업성이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한다고 하면 15만 평이죠. 15만 평이 70%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건물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뭐 하이테크 기업들, 뭐 스타트업, 그다음에 뭐 주거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제 지하화까지 시켜서 철대 노선을 5개의 노선을 만든다고 하고 추후에 3개 노선 더 추가를 해서 8개의 철도 노선을 황선체계로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뭐 경부선, 호남선,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지금이 이제 5개 호선인 거고 추후에 뭐 GTS-B, 수색, 광명, 뭐 신분당선까지 다 추가돼서 8개 호선이 다닌다는 거고, 이건 이제 지하 도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이 녹지거리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는 뭐 이 광장이고, 아래쪽으로 계속 차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고요. 15만 평의 정도에 대한 이 면적의 크기가 여의도 공원의 2배입니다. 이게 서울 광장의 40배예요. 그리고 남산 정도의 크기예요. 정말 크죠. 그리고 이제 저희 송파 가면 속초호수 정도의 크기인데 이제 이렇게 변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변하면 주변의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물론 지금 많이 선반영이 되고 있지만 이쪽 부근에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보면 이쪽 2군데인데 용산역 랜드마크 빌딩이죠.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연면적이 57,000평입니다. 2017년도에 지하 7층부터 22층 규모로 건물을 지었고요. 디자인부터 정말 백자의 당 항아리 영감을 얻어서 지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정말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건물이 크고 그 바로 옆으로는 하이브죠. BTS가 소속되어 있는 하이브 4옥이 입점을 해 있고요. 이거는 건물을 매매로 산 건 아니고 전체 임대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170억. 임대료만 한 달에 17억이에요. 그래서 1년간 매몰 비용이 204억입니다. 야, 이거 리모델링 비용도 수백억 단위가 들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더 좋은 사옥을 좀 살 수 있었을 텐데 1년 동안 204억을 날린다는 거는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지만 하이브니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힘들고 이 영끌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귀신이 나오는 집에 살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 이제 한 채 130억입니다. 청담동의 그 사세 입주 시작